저녁밥 먹고 왔습니다. 이어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전 동영상에서는 이스트니식 슈퍼피셜 백머슬에 대해서 주로 집중적으로 말씀드렸고요. 팔하고 관련되어 있고 껍질 부분이다, 바깥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이것들은 이렇게 슈퍼피셜 레이어랑 인터미디에이트, 그러니까 가장 바깥쪽, 그 다음에 그 약간 밑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이런 게는, 이 중에는 트라페지우스머스, 라티스머스 돌지, 롬보이드 메이저 마이너, 레베투스 카플레, 스라투스 포스티리 수페리언, 인페리언 머슬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그래서, 백머슬 중에 슈퍼피셜하게 있는 거, 또 익스트린직, 웹에서 자라왔다. 팔을 갖다가 우리 등에 붙이기 위해서 있는 거다. 나중에 만들어진 근육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을 그리고 소의 등심을 비교했을 경우에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등심 덧살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고, 대개적으로 이게, 굵다기보다는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넓게는 파고 있는데, 이게 두께가 얇아요. 얘가 얇아가지고, 이제 등심을 이렇게 쏙 빼내면 좋은데, 이게 이제 보통 발골이라고 그러죠. 이제 뼈하고 이제 그 소고기가 이제 그 사체에서는, 지육 상태에서는 이제 뼈만 쏙 빼내면 좋은데, 그게 뼈만 쏙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일일이 칼을 이용해서 그걸 이제, 발라내는 겁니다. 결국은. 발라내는 경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붙어 있는, 지방 덩어리 제거해야죠. 근막 이런 거 다 제거를 해야죠. 필요에 따라서는, 뭐 이러다 보면은 모양이, 필요 없는 부분은 좀 잘라내야 되고 말이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모양을 하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정형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정형이라는 게 이제 뭔가 형태를 만들어간다 이런 얘기인데, 정형보다는 이쪽에 이제 성형 같은 경우죠. 만들어가는 거니까 고쳐가는 게 아니고. 자, 어찌되었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그래서 이제 그 윗부분에 이스트니직 슈퍼피셜 머슬을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말씀드린 게 그 속에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소고기에 비하면 이제 등심 덧살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정면 과정에서 일부는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어떨 때는 붙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뭐 확연하게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이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등심이 있으면 보통 이제 떡심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 떡심이 있다 그러면 누차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이제 근막이 존재하고, 요 윗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 이스트니식 슈퍼피셜 머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앞부분에 이제 요 밑에 부분,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 가서 있는 부분이 바로 인트린직 딥백 머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바로 요 속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명으로 말하면 뭐 알등심이라고 여기 표현하는데, 뭐 이쪽에는 이제 스피날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새우살 뭐 이렇게 표현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요 안에 가서 동그란 게 뭔가 백인 것처럼 배요. 요 가운데 가서. 요 부분이 바로 이제 롱디스무스 머슬인데, 미리 말씀드리면 다 재미없고, 하여튼 간에, 그래서 지금부터는 요 이제 대각선의 떡심의 밑에 부분, 그러게 여기 보면 이제 스파인이 이렇게 붙게 되죠. 그러니까 스파이너스 프로세스가, 그래서 여기 이제 트랜스버스 프로세스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등심의, 진짜 등심, 알등심, 속등심,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딱 기억해 놓으셔야 될 게, 인트리직 백머슬, 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요 윗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부터는 요 아랫부분, 인트리직 딥머슬, 진짜 이제 등심의, 오리지널 등심을 구성하고 있는 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인트린식 딥머슬입니다. 아까 밑에 부분 절반을 위로 뚝 띄어 올린 겁니다. 이제 속의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분명히 인트린식 속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드디어 알등심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위에 부분에 있는 거, 그거 슈퍼피셜 레이어죠. 그 중에 있는 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이제 스플레니우스 머슬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판상이다, 널판지 같다, 또는 밴디지, 붕대 감은 것 같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굳이 또 널판근이라고 바꿨는데 판상근입니다. 플레니우스 머슬 같은 경우는 뭐 그래 큰 근육은 아닌데 이렇게 나눠지죠. 이 머리 부분에 가서 이렇게 있는 부분은 그래서 캐피티스 그러면 캐피탈이라는 건 머리라는 걸 뜻하죠. 뭐 캐피탈이 이제 수도고 뭐 이러니까 말이죠. 캐피티스는 어떻게 머리. 그러니까 머리 쪽에 있다. 그래서 스플레니우스 캐피티스 머슬 이거와 그다음에 목 부분에 가서 요 밑에 가서 또 이렇게 겹쳐서 여기가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요 밑에 가서 이제 또 하나 이렇게 근육층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여기 나오듯이. 그래서 겹쳐서 간다고 그랬죠. 등심들은 이렇게 겹쳐서 가더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스플레니우스 캐피티스랑 서비시스 그러면 이거 목이라는 뜻이니까 목 부분에 있다. 그러니까 머리 부분에 있는 스플레니우스 캐피티스와 목 부분에 있는 스플레니우스 서비시스로 이제 크게 두 개로 구성이 된다. 근데 이게 아주 큰 근육은 아니어서 아주 두드러지게 뭐 이렇게 확연하게 구별이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 스플레니우스 머슬 같은 경우는 이제 소에 관련된 사진이 없어서 일단 사람 해부학으로만 대체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가장 알등심이 되는 게 바로 이렉터 스피네 머슬인데요. 이렉터라는 건 뭔가 세우다 이런 뜻이죠. 스피네, 스파인, 가시라는 뜻이죠. 척추를 세운다. 그래서 이 척추를 기립한다 이거죠. 이게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전체가 이렉터 스피네 머슬입니다. 근데 이게 단일 근육은 아니고요. Not just one, but a group of muscle.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근육들이 내 걸 통째로 척추를 세우는 데 쓰이기 때문에 척추 기립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척추 기립근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진짜 이제 속등심, 알등심을 구성하는 메인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렉터 스피네 머슬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스피날리스, 그 다음에 롱디스무스, 그 다음에 일리오 코스탈리스머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거 좀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보면 여기 제가 표기해놨죠. 이건 내측이다. 안쪽이. 바로 요 라인입니다. 아이고, 삐뚤어졌는데 마우스로 하다 보니까 요 가운데 요 내측, 요 가운데를 지나가는 요 측, 여기까지 오진 않는데요. 하여튼, 그 다음에, 롱디스무스 머슬로 이제 그 중간측, 여기 요만큼, 여기 요만큼, 그 다음에 일리오코스탈리스는 가장 외곽측, 가장 외곽에 있는 요층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중앙에서부터 스피너스 프로세스가 있으면 바로 여기 붙여져 있는 거, 이렇게 있는 게 스피날리스. 그 다음에, 중간측을, 내측을 이어가고 있는 게 롱디스무스. 그 다음에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게 일리오코스탈리스인데요. 이것들이 끝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고 스피날리스는 좀 윗부분에, 롱디스무스는 가운데 부분에, 일리오코스탈리스는 허리 부분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체크 등심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는데요. 어찌됐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밑에까지 끝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근육이 어떻게 여기서 요만큼 오고 그 다음에 시작해서 또 여기서 요만큼 이어가고 그 다음에 또 시작해서 요만큼을 이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거 보면 요만큼 우리가 빼내는 거죠. 빼내서 이걸 갖다 이제 등심이다. 이제 섹션별로 잘라서 뭐 윗등심, 뭐 꽃등심, 아래등심, 뭐 채끝등심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부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인트리식입니다. 이제 분명히 여기서 딱 기억하셔야 될 게, 그 중에서도 이제 약간 바깥층에 있는 거, 스플레니우스 머슬은 말씀드렸고, 이렉터 스피네 머슬 중에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 뭐, 스피날리스, 그 다음에 롱디스무스, 그 다음에 일리오코스탈리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스피날리스 머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죠. 이건 척추의 스피너스 프로세스에 바로 붙어 있어요. 바로 붙기 때문에 가장 내측이다 이거죠. 미디얼 사이드. 그래서 이름도 스피너스 프로세스에 붙어 있기 때문에 스피날리스 머슬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스피날리스 머슬은 계속 반복되는데 가장 내측에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말로 바꾸려고 보면 극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극이라는 건 이제 이 글자가 가시극자라는 뜻이에요. 가시극. 그래서 가시에 붙어 있다. 그래서 이거 뭐 또 굳이 가시근이라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이런 거 불필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근육도 바꾸지 그래요? 한문이라고 그러면. 이거 바꾸지 않고 일부만 바꿔놓고 말이죠. 하여튼 이게 극근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극자는 가시극자다. 그래서 여기 보이듯이 이런 가시, 뭐 장미가시, 뭐 이런 가시를 의미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가 어디서 쓰이나 보면 이거 아주 너무 유명하니까 이거 어디서 들었는데 일일 부독수 하면 구중생 형극이라. 이 말 뭐죠? 하루에 이제 뭐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구중생 입 안에 가서 만들어진다. 형극 이것도 가시극자입니다. 가시형자입니다. 뭐 안중근 의사의 저기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 글자가 뭔가 그러면 가시다. 이것도 형도 가시다. 그래서 뭐 형극의 길을 가시고 뭐 이런 말을 고생해서 뭐 여러 힘들게 일을 했다 할 때 형극의 길이다. 뭐 이런 말도 쓰죠. 그래서 여기에 쓰이는 글자가 가시극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걸 갖다 이제 극근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가 또 다른 얘가 이 가시극자 쓰인 게 극피동물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극피동물이라는 것도 보면 여기 가시란 뜻이에요. 극피동물이니까. 근데 이제,
이거 아주 옛날 얘기인데, 이제 고등학생 시절에, 생물 시간에, 무슨 동물, 환영동물, 선형동물, 강장동물, 그 다음에 이제 극피동물, 다른 건 다 이해가 되겠어. 선형이니까 선이고, 환이니까 동물한 거구나. 근데 극피동물 이렇게 선생님이 외우라고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전혀 알아주는 게 매치가 안 돼서. 근데 그 선생님도, 그래, 외워, 임마. 극피동물은 뭐야? 성게야, 성게. 성게가 극피동물이야라고 외워. 어느 날, 나이가 한 40살 다 돼가면서 알았다는 거 아니야. 이 글자를 알고 나면서. 피부에 가서 이렇게 가시가 돋친 애들, 성게 보면 그렇게 생겼잖아요. 밤송이처럼 생겼잖아. 여기다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랗지만 여기 가서 막 가시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좀 날카롭죠. 밤송이처럼. 그래서 피부에 가시가 난 애들, 이걸 보고 극피동물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좀 누가 좀 가르쳐 주셨으면. 나는 뭐 극한으로 피가 나오나. 이게 이름도 거시기하다. 정말 아주 너는 성게로 아주 극한 애야. 가시극자였습니다. 글자 하나만 알았으면 이걸 다 알았을 것을. 피부에 가시가 있는 동물이다. 이런 뜻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척추를 부를 때 척추라고 그러는 거지만 영어로는 스파인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스피날 이런 말도 하고 스파인이 무슨 뜻이냐? 스파인이 바로 가시란 뜻입니다. 가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척추 등뼈를 부를 때 그걸 왜 가시라고 부르지? 이게 척추 단면인데요. 여기가 이제 경추목, 여기가 이제 흉추가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가 요추, 여기가 이제 세크럼 천추가 되는데 여기 보면 뒤에 가서 이렇게 가시처럼 나와 있잖아. 가시처럼. 여기 가시가 도달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 한 가시, 두 개 가시, 세 개 가시, 네 개 가시, 다섯, 여섯, 일곱 개 가시, 일곱 개까지가 해서 이제 서비컬 버티브럴을 이러는데 여기 나온 게 여기 나온 가시처럼 생겼다. 이게 스파인이다 이거지. 가시가 있으니까 스파인이 가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척추에 보면은 여기 바깥쪽으로 보면 등 쪽이죠. 이제 등 쪽으로 여기가 이제 여기 복, 앱도멘. 항상 등하고 배가 헷갈린다니까 한문을 써야 되니까 배측 거게 되면 등이란 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등 쪽으로 이렇게 가시가 나 있는 것 같다. 여기는 가시나무처럼 말이죠. 장미가시처럼. 여기도 있고,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런 걸 전부 다 스피너스 프로세스라고 부르죠. 스피너스, US, 프로세스, 돌기다. 그래서 극돌기,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여기 평행하게 나오는 돌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또 이렇게 가게 되죠. 평행합니다. 요건 속으로 들어가는 거, 요거는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 이거는 트랜스버스 프로세스, 트랜스버스, 횡으로 간다. 그래서 횡돌기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왜 척추를 갖다 스파인이라고 부르게 되나? 스파인 가시란 뜻인데 여기는 이 가시가 있기 때문에 가시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기는. 근데 요 가시에 가서 근육이 붙어 있다 이 말이죠. 이 가시에 가서 근육이 이 가시에 붙어 있는 근육을 부를 때 우리는 스피날리스다 이렇게 부르게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가장 가시가 정중앙에 있으니까 가장 내측이 되겠죠. 가장 내측.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스피날리스 머슬이 가장 내측에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녹색으로 표현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극근이다. 여기로 보이죠? 요렇게 이제 이 화면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죠? 요 부분이 이제 스피너스 프로세스가 될 텐데, 극돌기. 그래서 이제 여기에 붙어 있다. 그래서 여기 요렇게 붙어 있어요. 여기 스피너스 프로세스 양쪽으로. 그래서 요 부분을 갖다가 가장 메지알 쪽에 있고 극근 가시근이라고 부른다 하는 건데, 요것도 이제 크게 세 개로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일 윗부분에 여기 가서 반짝이는 거 보이시나요? 요 부분, 여기 위에 가서 조그맣게 있는 거. 이거 스피날리스 캐피티스 머리 쪽에 있다. 이거 좀 말씀드렸죠? 캐피티스. 그 다음에 이제 목 쪽에 있다. 그러면 스피날리스 서비시스 여기 반짝이는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피날리스 소라시스 그래 되면 여기 가슴 부분에 가서 여기 지금 반짝이는 요 부분을 말하게 되죠. 요 부분을. 그래서 여기서도 이해하시겠지만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쭉 하나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윗부분에서 한 토막, 그 다음에 목 부분에서 또 한 토막, 그 다음에 가슴 부분에서 또 이렇게 한 토막으로 이루어진 거. 이게 이제 스피날리스 머슬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게 등심을 먹다 보면, 꽃등심 정도 가게 되면 이게 확연하게 구분이 돼서 이렇게 그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사진은 나올 텐데요. 그래서 뭐 새우살이라고 보통 부르게 되는데, 이렇게 기역자로 좀 구부러져 있어요. 새우가 구부러진 것 같다. 그래서 새우살이라고 하는데, 뭐 그거는 그래,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그리고 그 밑에 가서 동그란 게 들어가 있죠. 여기에 이제, 롱기스무스 머슬. 아니, 그건 뒤에 나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지금까지는, 여기 인트리식입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뒷모습을 저기 아까 크게 두 단으로 나오는 그 표에서 이제 이 밑에 부분만을 띄어서 이제, 이 밑에 부분만을 얘기 드리는 거죠. 이제 진짜 속등심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중에서부터 이제 또 위에서부터 차례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스플레니우스 머슬, 그다음에 이렉터 스피너 머슬이 있고, 지금은 스피날리스 머슬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롱디스무스 머슬이 이제 중간에 오게 되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롱디스무스 머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롱디스무스 돌지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중간층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아까 스피날리스였어요. 이 부분이 스피날리스였습니다. 지금 이제 녹색으로 표현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있죠. 요 바깥에 있는 게 이제 일리오 코스탈리스인데, 어쨌든 요 중간층에 있는 거. 그래서 인터미디에이트 중간이다라고 제가 표시를 했고요. 저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라티스무스 돌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라투스란 걸 라지라고 그랬죠. 크다. 아주 크다. 최상급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오죠. 영어 표현에 길다. 길다 해서, 롱디스무스, 그러면 라티스무스 하는 것처럼 롱디스무스가 하게 되면 최상급이 된다. 그래서 결국, 롱디스트 머슬이다. 이런 가장 긴 근육이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 위에서부터 녹색이 시작돼가지고 저 밑에까지 내려가잖아요. 세크론까지. 그게 가장 길죠. 근데 이게 또 단일 근육은 아니에요. 여기서 한 토막, 또 여기서 한 토막, 여기서 한 토막이 이어지는 건데, 어쨌든, 이들은, 기능도 비슷하고요. 하여튼 척추를 세우는 데 쓰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이어진 기다란 머슬, 그래서 가장 긴 머슬이다. 등에서 가장 긴 머슬이다. 이런 뜻이 될 겁니다. 롱디스 머슬, 돌지 머슬.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말로는 이제 배췌장근이라고 하는데요. 이 배라는 게, 이게 앱도면, 앞쪽에 배꼽 있는 배가 아닙니다. 꼭 이게, 한 번 쓸 때는 꼭 헷갈려요. 그래서 배라는 건 등배자다. 그래서 내가 이게 등배자를 좀 강조를 했고요. 등 가장 긴 거이다. 이런 식으로 또 했다는데, 어찌되었든. 그래서 왜 이런 표현을 제가 좀 미워하느냐 하면은, 보세요. 중국말로도, 배췌장근이라고 적습니다. 제가 안 되지만, 그래서 이게, 읽어보면, 빼이추장지 이런 거지. 주창지 이럴 것 같은데요. 빼이추장지. 자, 어쨌든 배췌장근, 우리도 배췌장근이라고 부르는데 중국에서도 지금도 배췌장근이라고 불러요. 그럼 일본은 어떻게 쓰나 그래요? 일본도 배췌장근이라고 적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 잘 안 되는데 하이사이 쪼킨. 하이사이 쪼킨이에요. 근을 갖다가 이제 킨이라고 하나 보죠. 하이사이 쪼킨. 그래서 배췌장근, 그러니까 이게 한중일이 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걸 굳이 왜 또 등 가장 긴 근이라고 순수한 우리말, 고운말 바르게 씁시다. 이거 아니잖아. 새로 만들어 놓고 나서 또 말을 하나 더 만들어 놓고 나서 말을 줄여도 지금 급한데 말을 하나 더 만들어 놓고 그냥 어떤 사명감에 불터가지고 내가 그냥 어려운 표현을 우리말로 순화로 해서 아주 이걸 해야 돼 이러면서 그냥. 근데 이거는 말을 하나 더 만들어낸 거지. 그리고 이런 한문 정도로 못 읽거나 이런 영어를 어려워하지. 요즘 국민의 요즘에 한 70%, 80%가 대학을 다 진학하죠. 4년제 대학 이상을 진학을 하니까 웬만한 영어를 못 읽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건 정말 내가 좀 싫어한다. 굳이 이렇게 한글로 바꿀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 이게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누구든지 알아듣는 얘기야. 근데 말을 하나 더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더 복잡하게 만들었지. 자, 어찌됐든 등에서 가장 긴 근육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어떻게, 비슷하죠. 롱디스무스, 캐피티스, 머리 쪽에 있다. 그 다음에 롱디스무스, 서비스, 목 부분에 있다. 이거죠. 목부. 부분에 있다. 그 다음에 롱디스무스, 소라시스, 그러면 소라시. 가슴에 있다. 롱디스무스, 소라시. 반짝이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궁 같은 경우도 자궁 경부라고 부르잖아요. 자궁이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면, 호르병처럼 생겼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자궁 경부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이제 그래서, 서빅스라고 부릅니다. 목이라고 부르죠. 왜 이걸 목이라고 부르지? 자궁 경부를? 그럼 이거 머리야? 이게 목이면? 맞습니다. 이게 머리입니다. 자궁을 이렇게 머리로 본 거예요. 응? 머리 밑에 이렇게 좀 길쭉하니까 이게 목이다. 자궁 경부다. 자궁 경부, 자궁의 압은 경부에 가서 대다수가 다 생기게 되죠. 이 몸에 가서는, 머리 부분에 가서는 안 생기게 되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요 옆에 가서 이제 난관이 이어져 있으니까 나팔관이라고 부른 거.
튜브가 이어져 있으니까, 요게 마치, 이건 이제 귀로 보고, 튜브를, 요게 이제 오바리가 이렇게 나서가 있겠죠? 그래서 무슨 가면, 모자 쓴 것 같은 거, 삐에로, 이렇게 해서 요걸 이제 귀로 보고, 요걸 머리로 보고, 이거 목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자하고 경부를 갖다가 경이 목이라 뜻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서빅스라고도 영어로도 부르고, 서비시스, 여기에 목이 나왔길래, 요 말을 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세 번째, 일리오 코스탈리스. 이게 가장 외측에 있어요. 바깥쪽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리오 코스탈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리오 코스탈리스 머슬은 가장 레터럴 쪽이다. 여기 녹색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여기 가장 중심에 있던 게 스피날리스. 그 다음에 롱디스무스. 중간층에, 그 다음에 요 바깥쪽 외측이, 레터럴 쪽이, 외측이 일리오 코스탈리스다. 외측이다. 이런 뜻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 부분에 있는 거는 일리오 코스탈리스 서비시스 머슬.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가슴 부분을 지나는 거는 일리오 코스탈리스 소라시스 머슬.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밑부분을 지나는 거는 일리오 코스탈리스 룸바. 요축 허리란 뜻이에요. 허리란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다 눈치채셨겠지만 내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이어주고 그 다음에 이어주고 그 다음에 이어주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중간층에서 또 이어주고 또 중간층에서 이어주고 바깥쪽에서 이어주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요만큼을 덩어리로 튜브처럼 생긴 걸 꺼내가지고 이렇게 썰어서 먹는다 이거죠. 이게 이제 윗등심, 꽃등심, 아랫등심, 체크등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리오 코스탈리스 머슬은 여기 아랫등심하고 이런 데도 차지하지만 체크등심 원래 체크는 분류상 등심이 아니에요. 체크시라고 따로 분류를 합니다. 그럴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 굳이 또 그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체크를 체크 등심이라고 하는 건 맞지 않은데 워낙 그렇게도 많이 부르고 있고 또 사실 등에 있고 이어져 있는 근육인데 그걸 따로 체크시라고 할 일이 있었을까요? 근데 어찌됐든 체크 등심에 가서는 이제 일리오 코스탈리스 룸보룸 이게 가장 주된 부위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만약에 잘라서 먹는다. 만약에 여기가 이제 윗등심이다. 그러게 되면요. 여기 근육들이 다르니까, 여기 틈이 좀 있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근육이 좀 찢어진 것처럼 보여요. 중간에 이제 근막으로 이렇게 한 덩어리 있네. 요 안에 또 알박인 것처럼 한 덩어리 있네. 한 덩어리 더 있네.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죠. 꽃등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윗등심, 꽃등심에는 이거 떡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야 되고, 아랫등심 쪽에는 떡심이 없어요. 아랫등심에는. 떡심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여기 알등심 부분이 점점 커지게 되죠. 점점 커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끝 부분, 허리 부분에 있는 이 부분을 잘라서 먹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채끝이라고 부르는데, 이 채끝을 보면은 그냥 떡심도 없고 한 덩어리 고기처럼 보여요. 물론, 요것도, 롱디스무스도 들어가야 있고, 일리오 코스탈리스 룸부름도 있겠지만, 워낙 머슬 파이버들이 섞여가지고 파시아도 구분이 잘 안 되고요. 떡심도 없으니까 그냥 이거 전체 한 덩어리 근육 같은데? 이런 느낌이 오게 되죠.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제 인트린식 딥머슬의 이제 슈퍼피셜 부분을 말하는 거, 이제 가장 깊은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장 깊은 부분. 요것도 지금 깊다고 두 번째 단락이라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거기 중에서는 이제 제일 깊은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그나마 약간 위에 있는 게, 제 딥레이어 중에서도 그나마 위에 있는 게 이제 세미스피날리스인데, 반이다 이거죠. 스피날리스. 여기 아까 나왔죠. 스피날리스. 가시근, 그러니까 극근. 그래서 이거는 반극근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세미스피날리스는 반극근이다. 반은 가시근 같다. 반은 가시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근육들이 그래 크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제 빠른 속도로 지나가도록 하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미스피날리스, 캐피티스, 세미스피날리스, 서비시스, 그다음에 세미스피날리스, 소라시스로 나누다. 여기 다 반장인 게 다르죠.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머리, 목, 그다음에 가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세미스피날리스 반극근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거보다 약간 더 깊은 데 있는 거. 딥 레이어의 가장 딥에 그 다음에 중간 정도에 있는 게 이제 멀티피두스 머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멀티피두스 머슬, 그러면 다열근이라고 되는 게, 근데 이게 또 갈래라고 막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여튼 다열근. 왜냐면 멀티니까 멀티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피두스는 갈라져 있다, 찢어져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찢을 열자를 썼죠. 그래서 여러 군데로 찢어져 있다.
열근입니다. 멀티피루스 어떤 데냐? 바로 이 부분이죠.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하기 힘들죠. 여기저기 그냥 꼬집꼬집 정말 이렇게 있는 거. 그래서 멀티피루스 서비시스, 멀티피루스 소라시스 가스문지라는 거, 멀티피루스 룸보룸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 하는 거. 이건 뭐 그래 중요하지가 않죠. 잘 구분도 잘 안 돼요. 멀티피루스 머슬은. 다음으로는 이제 그 가장 깊은 데 있는 거, 깊은 레이어 중에서도 가장 깊은 데 있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로테이터 머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테이터 머슬은 바로 여기서 요 사이사이에 이렇게 있는 건데, 이것도 뭐 그냥 숏하고 롱이 있더라. 뭐 이 정도로 말씀만 드리고 언급하고요. 이건 뭐 그래 중요하지도 않고 아주 조금조금한 근육들이라서, 하여튼 뭐 큰 대세 이런 지장이 없죠. 하여튼 근데 열거는 해야 되니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자, 그래서 정리하면 아까 그분이 또 나오셨는데 요 아래에 있는 모든 근육 아까 말한 그 슈퍼피셜 레이어, 딥 레이어 이걸 다 여기서 요만큼을 다 꺼내가지고 이만큼을 꺼내가지고 뚝 띄어내가지고 그렇게 쉽게 떡 떨어지지 않아요. 칼로 여기저기 막 발굴할 때 보면은 그걸 다 발라내는 과정인데 이래 칼이 들어가고 저래 들어가고 살만 발라내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게 떨어지게 되면 이제 당연히 이쪽에서 한 반, 이쪽 반 이렇게 반으로 갈라지겠죠. 그래서 요걸 갖다 이렇게 어느 레벨에서 썰어서 먹느냐. 그래서 위에서부터 윗등 여기서 썰었으면 아까 이거는 목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썰면 이제 윗등심, 그 다음에 중간이 꽃등심, 그 다음에 약간 밑에가 아랫등심. 그다음 허리 부분으로 쓰면 채끝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어요. 익스트린식 머슬과 인트린식 머슬로 나눈다. 그게 등심을. 그것도 이제 껍질에서부터 중간, 그 다음에 깊은 부분에 있는 kop질과 중간. 그 다음에 이것들은 이렇게 나눠진다. 굳이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 앞부분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요 윗부분은 이제 등심 덧살, 요 부분이 이제 진짜 등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알등심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는 롱리스무스 머슬이 나올 때 알등심 또는 뭐 전체를 알등심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렉트 스피너 머슬을 이렇게 해서 이제 등심을 구성하고 있는 회복적인 근육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진짜로 지금까지 요거 회복만 얘기하고 또 소의 그림을 직접 찾아보려고 하니까 마치 이게 소를 다이섹션한 소의 회복에 대한 그림을 제가 구하기가 참 어려워가지고 일단 사람 기준으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만 이제 고기에 있어서만큼은 진짜 이제 소랑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소의 등심에 해당하는 사람의 근육을 체계적으로 한번 이렇게 분류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